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내일 보홀에서 떠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아, 오늘 날씨가 다니기는 좋은 날씨였어요. 원래 그 해가 너무 쨍쨍 찌면 그 필리핀이 너무 덥거든요. 근데 적당하게 좀 이렇게 구름이 좀 가려져 갖고 관광하기는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지금 우기인데 다행히 그 제가 필리핀 그 세부 보홀 방문한 이번 주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와야 뭐 이렇게 잠깐 예, 그렇게 와갖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필리핀 얘기를 좀 더 드릴까 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 어제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올린 영상을 뭐 하루 동안 또 많은 분이 보셨더라고요. 뭐 한 뭐 600명 가까이 이렇게 보셔갖고 아, 좀 관심들이 있으시구나 필리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부동산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보다 부동산 상승률이 높다. 그래서 부자들이 주로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으로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부동산은 그 외국인은 못 사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부동산은 콘도미니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아파트 있잖아요. 뭐 레미안 아파트, 뭐 자이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필리핀에서는 콘도미니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파트, 영어로 여기서 아파트 그러면 그 서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그런 형태를 여기서 이제 아파트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어 있는 거는 콘도미니엄만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콘도미니엄은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동산 예에서 뭐 땅이라든가 뭐 창고를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사고 싶다. 그러면 개인 이름으로 못 사고 이제 회사 이름으로, 법인 이름으로 이렇게 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 분들은 여기 사시는 한국 분들은 한 80%? 80% 정도의 분들은 그 부동산을 안 사세요. 그러니까 콘도미니엄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기 사시는 분이 단독주택에 살거나 아니면 제가 말한 그 콘도미니엄,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 레미안이나 자이 아파트 같은 거, 그런 데에 사시는데 여기는 전세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월세예요. 그냥 한 달 한 달 돈 내면 다 없어지는 돈. 그 미국식이죠. 그런데 그 월세를 계속 내세요. 여기 뭐 10년, 20년 그렇게 오래 이렇게 사신 분들도
월세 사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면 아니 그렇게 뭐 20년씩 30년씩 그렇게 있을 거면 그냥 뭐 하나 콘도미니엄이나 뭘 하나 사서 돌아갈 때 그냥 팔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나는 그냥 잠깐 있다가 한국 가야지. 잠깐 있다가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해 갖고 안 샀다는 거예요. 그냥 월세 내고. 그게 이제 잠깐 있다가가 이제 20년이 된 거죠. 그 잠깐 있다가가. 예. 그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한테 어떤 분이 이제 처음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필리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세요. 한인 사회에서. 필리핀 그 쪽에서도 좀 많이 알려진 분이고, 뭐, 어떻게 보면 한인 중에 가장 성공했다? 그런 분이 이제 처음에 그 제가 왔을 때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잖아요. 회사. 그분이 뭐 회사를 갖다가 뭐 그 10여 개 이렇게 갖고 있어 갖고 저를 불러다가 뭐 골프 같이 치자, 밥 먹자 이러면서 이제 회사 얘기를 많이 물어봤어요. 내가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저를 이렇게 많이 불러다가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물어보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인천공항에 딱 내릴 때의 그 느낌, 그 느낌하고 이 마닐라 공항에 딱 내릴 때 그 느낌이 그 인천공항보다 마닐라 공항에 딱 내릴 때가 더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이제 집에 돌아왔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하영숙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또 들어오셨네요. 예, 제가 지금 그 어제의 이 호텔의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좀 제가 좀 높은데 올라와서 했겠습니다. 라디오처럼 듣겠습니다. 예, 그냥 라디오 청취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그 필리핀에서 상당히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내릴 때보다는 마닐라 공항에 내릴 때가 마음이 더 편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구나. 오히려 마닐라 공항이 집에 돌아왔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필리핀 사람이 된 거죠. 완전히 필리핀에 적응한 거죠. 그분은 뭐 여기 워낙 뭐 재산을 많이 갖고 계셔갖고 뭐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만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필리핀에 면 그게 뭐 선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자동차를 살 것. 왜냐하면 필리핀 교통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대중교통이. 예. 그리고 지프니는 사실 외국인이 혼자 타기에는 좀 위험해요.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메트로 마닐라 쪽은 약간 좀 사람들이 좀 험해요. 그래서 외국인 혼자 지프니를 탄다? 그거는 조금 그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대중교통, 전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제 그 전철이 있는데 여기 뭐 지하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전철. 예. 전철 노선이 있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완전 그
찜통, 예, 사람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위험하기도 해요. 전철 안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한가할 때 낮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전철 타는 거는 외국인으로서 권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통수단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일단 움직이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여기 월세를 내고 살지 말고 그냥 콘도미니엄을 하나 사라. 그거는 뭐 외국인 이름으로 다 그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정부가 다 허락한 거니까 그 월세로 살면 맨날 그 손님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필리핀이. 왜냐면 내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또 그 말을 듣고 또 그분의 좋은 대로 여기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콘도미니엄을 하나 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인간 연구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주변에 그렇게 그 성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 내가 만약에 필리핀에 있다 그러면 필리핀에서 성공하신 분. 그분이 아마 이 한인 사회에서는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로 뽑히는 분인데 뭐 대통령 표창도 받고 뭐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그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또 긍정적인 사람들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놓고 그런 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그 조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사는 게 좋다. 또 뭐 컨도미니엄을 사는 게 좋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제가 필리핀을 잘 모를 때잖아요. 온 지 뭐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 분을 믿고 영적 분별력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조언을 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등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조언이구나. 그러면 그거를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빨리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의 그렇게 필리핀에서 먼저 한 4, 50년 이렇게 오랜 기간 살면서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분이 저를 위해서 한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빨리 필리핀을 빨리 파악하고 적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여기 뭐 한 20, 30년 사신 분보다 제가 그에 못지않게 필리핀의 상황을 정통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되면 이제 필리핀을 좀 정확히 이해하려면 식민지 그 역사를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식민지 역사. 이 필리핀은 그 스페인의 330년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점령을 당했어요. 스페인에. 그러니까 이 330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333년.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그러다가 이제 또 미국에 한 48년, 한 50년 정도 이렇게 또 그 식민지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일본의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36년 일본의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인류학자들의 논문에 의하면 어떤 그 식민지에 대해서 어떻게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하냐면 그 식민지 시절의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36년. 그러면 그 36년 곱하기 3, 그러니까 약 100년. 그 곱하기 3을 해야 그 식민지적인 사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나 아니면 뭐 피해의식 뭐 있잖아요. 예? 그런 사고방식들. 예?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시간이 얼만큼 흘러야 되냐 하면은 36년 곱하기 3, 그 식민지 기간에 곱하기 3을 해야 없으니까 우리는 100년. 그러니까 아직도 왜 그 일본 프레임 있잖아요. 예, 지저님 안녕하세요. 필리핀 역사 이야기 좋아요. 예. 아니 이거 흥미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아무한테나 들으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리핀에 뭐 20년, 30년 살아도 그 필리핀을 모르고 사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필리핀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100년이 지내야 왜 그 뭐 뻑하면 왜 일본 프레임을 많이 쓰잖아요. 뭐 반일 감정. 지금도 반일 감정이 왜 먹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해방을 갖다 1900 그 뭐죠? 45년인가 48년인가 해방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아직도 반일 프레임이 먹힌단 말이죠. 예. 그게 왜냐하면 인류학자 얘기로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우리는 100년이 흘러가야 이제 반일 감정이나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필리핀은 스페인의 한 330년, 미국의 한 50년, 그러니까 총 얼마예요? 한 380년? 어마어마한, 그러면 곱하기 3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380 곱하기 거의 한 1200년이 흘러야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불가능하다. 인류학자의 그런 연구 결과에 보면 이 식민사관을 벗어나는 거는 필리핀이 1200년이 지나야 없어진다는 거는 이건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관순리님 역사 공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예, 이거 정말 딴 데 가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 필리핀의 현재의 그 권력 구조나 어떤 돈의 구조, 재벌들의 구조를 보면 크게 4개 그룹이 꽉 쥐고 있어요. 필리핀은 첫 번째 스페인계. 왜 스페인 이제 그 통치를 오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자손들이 계속 여기 뿌리를 박았을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그룹이 아얄라 그룹이에요. 여기서 그 탑10 재벌 그러면 이제 아얄라 그룹을 꼽습니다. 엄청 그 우리나라의 뭐 삼성, 현대 같은 재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계, 여기 중국계가 또 오랫동안 뿌리를 받아갔습니다. 차이니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SM그룹이라고 있어요. 여기 쇼핑몰은 다 SM이 완전 꽉 쥐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본계. 일본에 또 그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산미구엘 맥주 있잖아요. 그 산미구엘이 맥주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룹 이름이 너무 현대, 삼성 이런 것처럼 산미구엘 그룹. 그래서 뭐 이런 그 고속도로 닦아서 뭐 톨게이트에 톨비를 받거나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 맥주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토호 세력. 여기에 원래부터 있던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필리핀에. 네. 그런 원래 주인. 토호.
지방의 토호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두테르테 전 대통령입니다. 예. 그런 그룹이 이제 토호 세력이죠. 그래서 크게 필리핀은 이 네 가지 계열의 사람들이 후손들이 꽉 잡고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식민사관 이해가 중요하다는 게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을게요. 그 필리핀의 문화와 국민성이 어떠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제가 사무실에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볼펜을 갖다 열자로 갖다 놓으면 한 달 안에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고, 다 집어가서. 예. 그럼 우리는 되게 쓰면은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가져가면 그게 끝이야. 돌려주지를 않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야. 그러면 스페인에 이제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그 대지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거의 노예처럼 이제 그렇게 사람을, 소장농들을 부리고 뭐 이렇게 살겠죠. 근데 그 스페인 주인 집에는 창고에 사과가 막 썩어 나가. 하도 많아갖고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주인집이 그냥 막 썩어 나가. 그래도 스페인 주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 필리핀의 원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어. 먹을 게 없어 갖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 주인 몰래 창고에서 사과를 빼다가 먹겠죠. 그게 이제 일종의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 식민사관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자들, 너희들은 돈 많잖아. 너희들은 배불리 먹잖아. 그거 사과 한 박스 없다고 해서 너희가 뭐 크게 타격을 받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한테 그 사과 한 박스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현금을 훔치거나 뭐 이런 거에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그거 신기하죠?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아, 내가 이거 훔치면은 뭐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게. 여기 뭐 카톨릭 국가라고 뭐 80% 90%가 카톨릭이고 그렇지만 그게 여기에 있는 카톨릭도 사실은 그 스페인이 점령할 때 선교사들이 그 종교 자체를 식민적인 카톨릭을 심은 거예요. 예. 이제 그 얘기는 또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종교 얘기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은 그 죄책감이 없다. 예. 제가 어제 그랬죠. 그 뭐 관광 가이드나 뭐 이런데 필리핀 사람 표현, 필리핀 사람은 참 착하고 순하고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그 필리핀 사람을 연구를, 인간 연구 제가 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구해 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뭘 훔치거나 이래도 절대 뭐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훔치는 걸 언제부터 하냐면 그 5살, 6살 때부터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문화고 습관인 거야. 그 저희 선교센터 1층에 그렇죠. 도덕 불감증이 지나친 거죠. 하영숙님 얘기한 대로 도덕 불감증이 없나 보네. 예. 그게 아주 심하게 없습니다. 그 저희 선교센터 1층이 그 가게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예, 슈퍼인데 제가 CCTV를 8대를 달았어요. 그 선교센터에다가. 왜냐하면 시큐리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앞집 사는 분이 이제 트라이시클, 여기서는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사람 탈 수 있는 공간 만든 걸 이제 트라이시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주 일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그 트라이시클 갖고 돈을 버는 그 아저씨인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갖고 CCTV 좀 볼 수 없냐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돈 가방이 없어졌대. 그 트라이시클을 운행을 하다가 잠깐 집에 가서 뭘 갖고 오느라고 잠깐 세워놨는데 밖에 그러니까 깜빡하고 돈 가방을 트라이시클에 놓고 들어간 거예요, 집에를. 근데 나와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시쯤 되냐 그래갖고 그 시간대를 갖다가 CCTV 돌려봤더니 뭐 한 7살, 8살 그런 꼬마애들 4명이서 그거를 갖다가 그 앞에서 노는 척하고 이렇게 하더니만은 한 놈이 탁 가방을 채갖고 쏜살 같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잡혔습니다, CCTV에. 그래서 그거를 녹화해서 그분을 드렸더니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요, 그 뭐 네 돈 내 돈이 없어요. 필리핀은 그냥 부모 돈도 내 돈이고 친구 돈도 내 돈이고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여러분 관광 오실 때 이렇게 가방 있잖아요, 핸드백을 이렇게 뒤로 매면 이건 내 돈 아니고 네 돈이니까 가져가, 이런 뜻이고요. 핸드백을 이렇게 옆으로 매면 이거는 그냥 너하고 나하고 나눠 쓰자, 이런 거고요. 예? 핸드백을 앞으로 매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필리핀 사람의 특징이 죄책감이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걸리잖아요. 걸려서 너 이거 네가 한 짓이지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특징이에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 직원들을 관리를 할 때 직원들이 잘못해도 너 이거 왜 이렇게 써? 아니 제가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줬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영숙님, 도둑이라는 단어 자체가 도덕. 여기 뭐 모랄리티는 있는데 그 모랄리티를 이렇게 강조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제가. 모랄리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들어봤고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난 수박 주스가 싫어요님, 안녕하세요. 볼 첫 번째 얘기가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 이 두 번째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절대 잘못을 시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을 뿐더러 그게 딱 해서 이것도 잘못했지, 네가 실수한 거지 그러면 아니 제가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나는 그냥 타이핑만 했어요. 서로 미루는 거야. 예. 그래서 세부도 좋고 볼도 좋습니다. 제가 저기 돌아가면 제가 이렇게 영상,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라이브가 안 되는 게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여기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별도로 제가 다니면서 좀 찍은 게 영상이 있는데 그건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직원을 갖다가 잘못을 지적할 때는 말로 지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제가 역공을 받습니다. 아니 걔가 시침이 뚝 떼고 오리발 떼는데 내가 뭐라고 그럴 거야, 자기 잘못 없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창고들이 있거든요. 근데 창고를 항상 자물쇠로 잠궈야 되잖아요. 특히 퇴근할 때 잠궈야 되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필리핀 애들이 잠갔습니다 하는 거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꼭 해야 돼, 걔네들이 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일이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뭐든지. 그래갖고 퇴근을 해갖고 제가 이제 나중에
딱 점검을 다 하거든요. 예. 점검을 쫙 하면서 체크를 하는데, 아니 이게 창고 자물쇠는 걸려 있는데 이게 안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툭 잠그고 그 다음날 너 왜 안 잠그고 가서 내가 어제 보니까 안 잠겨 있던데, 그러면 걔가 뭐라고 그럴까요? 저 분명히 잠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제 항상 핸드폰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야겠죠. 그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다른 직원을 불러갖고 증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너 이거 분명히 봤지? 안 잠긴 거 맞지? 안 잠겼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불러다가 너 이거 안 잠그고 갔지? 아니나 다를까?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분명히 잠갔다고. 그럼 이제 사진 보여주고, 그럼 이거 사진 언제 찍었는지 또 그 날짜가 있잖아요. 예. 사진 보여주고, 시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증인 불러다가, 직원 불러다가 너 어제 봤어 안 봤어? 봤는데요. 예.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증거를 치밀하게 딱 들이대야 그제서야 잘못을 시인하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왜 잘못을 시인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식민지 시절에 자, 이제 스페인 그 주인이 있어. 사과가 한 박스 없어진 걸 알았어. 어떻게? 그러면 이제 불러다가 네가 사과 박스 가져갔지? 그래갖고 제가 가져갔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필리핀은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 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개념이. 내가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잘못을 시인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주 투철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뿌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뿌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런 문화가 이 필리핀에 자리 잡았는지. 여러분, 제가 왜 그 독일산 세퍼트 개를 보여드렸잖아요, 영상으로. 제가 그 필리핀을 또 좀 설명하기 위해서 누텔라, 이름이 누텔라인데, 누텔라 교통사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선교센터에서 제가 누텔라를 기르고 있는데요. 그 앞이 차가 쌩쌩쌩 지나가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누텔라가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여기는 교통사고가 나면 차 사고는 드물고요. 오토바이들을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주로 오토바이하고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그냥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누텔라 허리를 갖다가 그냥 콱 들이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기가 호텔이라서 옆에 좀 그 관광객, 같이 투숙한 관광객이 있어갖고 소리가 조금 섞여 드려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에서 오신 분 같은데. 그래서 이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 필리핀이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맑았다가 갑자기 흐리고 비 왔다가 또 비 오다가 갑자기 맑았다가 뭐 그런 겁니다. 그래갖고 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누텔라가. 아니 엄청난 속도로 오토바이 앞바퀴로 쾅 받쳤으니까 이 옆구리를. 저는 갈비뼈 부러진 줄 알았어요. 아주 누텔라가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지르고. 그러니까 아지님 안녕하세요. 필리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얘가 급하게 이제 집으로 충격받아갖고 들어와서 제 그 책상 밑에 딱 숨어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오토바이를 운전한 그 이제 젊은 친구인데 뭐 한 30? 예. 그 젊은 친구가 당연히 넘어졌겠죠. 그 독일산 세파트가 등치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치 큰 개하고 부닥쳤으니 오토바이가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죠. 빠른 속도로. 근데 그 앞에 자기 아들을 태우고 갔던 거예요. 그 뒤에 태운 게 아니라 앞에다가, 오토바이 앞에다가.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도 좀 부서지고 본인도 뭐 까지고 다치고 그 아들도 다치고 이제 그런 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좀 피가 나고 뭐 이렇게 그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고진숙님, 이제 한국에 필리핀 가정부 시범 운행한다는데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범 운행 좋은데요. 싱가포르처럼, 싱가포르는 필리핀 가정부를 그 수입하지만 70만 원인가 80만 원으로 딱 그 급여 월급을 갖다가 픽스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로 줘도 불법이고 그 아래로 줘도 불법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 뭐 80만 원 이거 딱 정해 있는 거야.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한국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조선족 그 월급 보세요. 완전 널뛰기잖아요. 지금 하면 모르긴 몰라도 뭐 한 250, 300 이상 아마 부를걸요. 그런 친구들이. 예.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한국 돈으로 80만 원만 줘도 필리핀에서는 엄청 고임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한국 정부가 잘 좀 그 필리핀을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바로 길 앞에서 가게 앞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저희 직원들을 보고 기겁을 하고 뭐 애가 울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보홀 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지금 소리입니다. 보홀에 공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앰뷸런스가 왔어요. 필리핀 애들이 잠깐 호들갑은 엄청 떨어요. 예. 그거 하니까 또 뭐 누가 연락을 했는지 앰뷸런스까지 와갖고 그 이제 다친 그 오토바이 몬 그 한 30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친구하고 또 그 아들하고 뭐 싣고 가고 또 여기 바랑가이라고 동사무소 직원, 또 동사무소 직원들 저희 가게하고 바랑가이가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 바랑가이 가까운 쪽에 선교센터를 마련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랑가에서 또 어떻게 알고서 또 바랑가이 직원들이 한 4~5명이 또 우르르 와갖고 또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조사하고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탁 터지잖아요, 필리핀에서. 근데 필리핀의 특징이 뭐냐면 발을 빼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은 이제 싹 발을 빼는 거야. 전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나서서 이렇게 좀 해줄 만도 한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필리피노는 필리피노 편입니다. 절대 뭐 내 직원이라고 그래서 제 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필리피노는 필리피노 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직원들이 저한테 어떻게 가이드를 주냐면 조언을, 이거는 일 커지기 전에 돈 주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돈 주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항상 그거를 잘 멘탈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사업하면서 이게 완전 강철 멘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회 잡았다는 거죠. 이제 물 만났다, 이제 물집 만났다, 이제 한국 사람, 여기는 한국 사람 돈 많은 줄 압니다, 사람들이. 예. 왜냐면 뭐 K 열풍에 하도 뭐 아니 왜 한국들 하면 왜 이렇게 부자드라마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배경이.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 그러면 돈 엄청 많은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멘탈이 약하면 예? 이 당하는 거예요. 왜? 필리핀어는 필리핀어 편이라니까. 절대 내 편이 아니라니까. 내가 월급을 줘도 걔들은 필리핀어 편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꼭 필리핀 상황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